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아재돌룸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네. 네, 어, 오늘 지금 모니터에는 제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네, 이순신 프로젝트 채널을 틀어놨어요. 오늘 이 말씀 해주실 거죠? 네.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의 소감, 감상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가 뭔가요? 네, 이순신 프로젝트는 꺼져가는 한국호를 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순신이라는 이 이름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네. 네, 꺼져가는 저희 12척의 배로 수많은 외척을 부쉈던 그런 이 역사의 것처럼 우리 그 이순신 프로젝트도 시민이 주도해서 정치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순신 프로젝트 중에서도 네. 수료하셨던 게 정책 아카데미? 네, 정책 아카데미죠. 네. 정책 아카데미는 어떤 건가요? 일단 말 그대로 정책 역량을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마 없다고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고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수료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보다는 인물 위주의 선거를 많이 하니까 좀 속상하죠.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가, 정치 아카데미,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효준님이 네. 해보셨던 거에 대한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효준님은 언제 정책 아카데미를 하셨나요? 저는 2017년도 2월에 시작해서 4월 달에 끝났네요. 네. 그럼 거의 3년 전이네요. 네, 3년 전에 했습니다. 네. 그 정책 아카데미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은 이제 토, 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때는 이제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정부 각 처에 있는 분야 있죠. 네, 그 별로 해서 하루에 이렇게 대여섯 시간씩 이거를 발제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거 소장님이 또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이런 생각하는 힘을 충분히 길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발제도 준비해야 되고 리서치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요. 네. 힘들으셨나요? 너무 짜증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겠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보는 그 나름의 실력이랄까?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해 보는 거, 정말 기관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대체 어디서 뭘 들어가서 뭘 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일반 국민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마 못하는 건 아니다. 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게만 되면 사실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컴퓨터 만질 줄도 몰라요, 사실. 진짜 그냥 게임도 까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거 찾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나도 찾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12주를 네네. 매주 일요일마다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면서요?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12주가 아니라 6주 동안 토, 일 이렇게 해서 주말을 이제 한 달 반가량을 반납하시고 이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대신 주말을 토일을 통째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대신 총 기간이 절반으로 주는. 맞습니다. 아마 12주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했나봐요. 긴 시간이니까 짧고 굵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루를 이틀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보람 있는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주에서 6주가 됐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12일 동안 네.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의 중요 내용을 기준으로 주제를 네. 정해서 네. 발제와 토론, 정리 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뭐 그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고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러면서 이거는 내가 이전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달아서 정말 뭔가 통찰? 네. 뭔가 무릎이 탁 쳐지는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일자리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발제했었던 항공우주 관련된 내용이 조금 기억이 나요. 근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말할 정도로 막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은 없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항공우주는 제가 또 직접 발제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기억나는 건 이게 그냥 항공우주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발제하고 그게 아니라 해외하고 이렇게 좀 비교 그리고 해외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 지원이 되고 있고 뭐 R&D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게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런 첨단 항공우주 관련된 항공우주가 뭐 꼭 그 우주에 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성 아니면은 항공 뭐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뭐 철강 이런 거 총 이렇게 다 해서 한 거였거든요. 많이 좀 경쟁력이 없구나. 아주 많이 경쟁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이제 소방 방재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또 세월호 이야기 때문에 시끄러울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장 중심의 뭐 소방 이런 내용들을 제가 또 발제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유럽이라든지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지휘 체제가 너무 우리나라 많고 그래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그리고 중간에 끊기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들을 외국에서는 민간이 그냥 바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지휘관 한 명만 딱 가가지고 바로 처리한 다음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의 차이가 정말 이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자꾸 개혁이 되고 바뀌어야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해야 된다, 공무원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돌았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뭐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근데 그게 말씀을 잠깐 들어도 그게 먼저라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참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우리의 미디어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것 같긴 하네요. 그럼요. 그 정책 아카데미 수준은 일단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쪽을 다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아주 높다고 평가해요. 감히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교육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하고 그렇죠. 비교했을 때 저희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하다가 이게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거든요. 발제하는 사람들도 발제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걸 막 어떤 정답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막 멋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조사하고 리서치한 거를 주제에 맞게 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너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소장님이 이런 방법들을 가이드를 해주시죠.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들어보면 수업을 5시간 한다고 하는데 5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일 주중에 고민을 엄청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퇴근하고 바로 발제 준비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얘기했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수업을 통해서이긴 한데 그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지 전에 주중에 5일, 6일 동안 계속 고민이 되겠네요. 그게 훈련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훈련.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소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예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삶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일 끝나고 와서 한 2-3시간 정도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발제할 때는 물론 조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주 빼고는 그냥 가서 남들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하고 이게 해보는 시간이라고 몰입이 잘 돼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내용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거고 전체를 보기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영하는 그 구조가 정부 부처로 나눠져 있으니 네. 그것들을 주제로 꼭지로 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도움이 좀 됐나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일상에서 도움을 뭐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도움을 받은 적은 없는데 혹시 뭐 뉴스를 볼 때라든가 뉴스를 볼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이를테면 이제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뭐 단기 일자리 정책 엄청 나왔을 때 공공 일자리 네. 공공부문 일자리 그거에 대한 이제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딱 이제 와닿아요. 딱 그 정책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무슨 우리나라를 공무원화 시키려고 하네. 그리고 노인분들의 단기 일자리들 늘릴 때 있잖아요. 야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말 경쟁력 없는 일자리 이거를 지금 일자리로 숫자를 만들고 있네. 이걸 또 잘했다고 자처하고 있네. 이런 거는 느껴지죠. 전에는 그냥 뉴스를 흘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는데 정치학과들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예, 구분이 돼요.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게 이게 중심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구분이 될 정도로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거네요. 저는 이제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 그렇게 잘 해준다라면. 근데 이제 그걸 안다 그래서 뭐 내가 여기다 뭐 써먹고 뭘 팔아먹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조직화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시는 건가요? 저는 몇 명한테 얘기는 했어요. 좀 해보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부방에 가서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정치 아카데미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저희가 공부방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한다면 어떻게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를 살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수다. 왜 필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팔아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지만 않지만 이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이 정책들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데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노후가 돼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세금 문제 뭐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잘 들고 나오고 그리고 조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눈으로 구분을 해서 잘 찍어주고 혹은 내가 참여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 국민 교양이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학교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예 어릴 때부터 쭉 와서 이렇게 공교육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미디어가 균형 잡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편부터 정해놓고 내 편에 맞는 얘기만 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정면 돌파 방법이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 현혹된 균형 잡히지 않은 미디어든 정부의 메시지들의 현혹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훈련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냥 상식으로 돼 있다라면 그런 편가르기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게 되겠네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지들이 하든가 말든가 그리고 나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공부방 와서 있다가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와서 들었는데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자존심 상하고 네가 한다고? 그래서 너 이런 생각 들고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면 물론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할 건 아니지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듯이 해도 되고 뜻이 있는 사람이 해도 좋고 그리고 정말 그냥 걱정이 돼서 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정권에서 공교육으로 안 넣겠는데요. 오히려 더 이런 거요? 넣을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것 같은데. 해먹어야 되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죠. 진영 논리에 안 빠지고 네.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개판인지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이상한 소리는 안 하겠죠. 감정적인 소리는 안 하겠죠. 자꾸. 그래서 못 하겠죠. 네. 나라 전체로 이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마 그 그래프 같은 거 찾아볼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현 정권의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비교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할 수 있어도 왜냐면 주변에 보좌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자기들의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데 핵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말씀하신 정책으로 승부해서 자리를 보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꼼수로 내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내 편을 끌어들이는 상황이라 그게 자기 자리를 만들고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좀 답답하죠 진짜. 오늘 효주님이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정책 아카데미를 해보신 감상,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좋았죠. 그 시간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얘기도 그래요? 사실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좀 일반인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정치가 워낙 개판이라 거리를 두려던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담이라면 좀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오늘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대한 저희 아재 둘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